여러분, 아키입니다. 요즘 책 다들 뭐 읽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병률 독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책들인지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주는 이런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 책을 읽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지를 알려드리면 제가 나중에 다 읽고 나서 지금이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 이 책 읽고 있는데 좀 별로예요, 지루해요 했다가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보니까 헐, 이거 이렇게 재밌었다니 하는 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읽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꿀잼 토론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산 이유가 확실히 있는 책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논리적이게 말도 잘하고 논리적인 척도 잘해요. 근데 저도 논리적인 척을 잘해서 말싸움을 할 때 이기고 싶은데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남자친구랑 말싸움을 할 때 꼭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제가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책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그럼 되게 소박한 꿈을 안고 구매를 했는데 안에는 정말 토론에 대한 얘기거리도 정말 많고 되게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이렇게 토론을 해 나갈 때 이 상대방이 내뱉은 말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 이 결점을 어떤 논리적인 방식으로 공격해 나갈지, 그리고 이게 사실 공격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잡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얼마 읽진 않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반복되는 논리의 패턴을 알면 생각이 열리고 토론은 즐거워진다. 6가지 대주제와 50가지 토론 전략. 전국 대회 우승자가 알려주는 토론 마스터가 되는 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분석해보면 딱 몇 가지 이 틀이 나오잖아요. 어떤 걸 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 책이라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남자친구도 이거 보더니 재밌겠다, 읽어봐야지 라고 하길래 제가 읽지 말라고 했어요. 저만 읽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읽고 있는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철학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소개를 하고 인생책으로도 꼽았던 책이죠. 물론 한 권은 이미 다 읽었는데 지금 다시 재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고 정말 많은 게 바뀌었던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꽤 지났으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책의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였구나 라고 다시 깨닫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35쪽에 보면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가 항상 늦잠 자고 잠을 너무 좋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르커스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빼앗으라고 제안한다.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자격을 빼앗을 것. 다른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신경 쓰는 걸까? 생각은 당연히 내 머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걸 한 번 더 읽으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는 간혹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나 너무 슬퍼지거나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었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게 나의 지금 기분에 영향을 미치게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제대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너무나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 철학책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쉽게 잘 읽히고 재밌고 내용까지 너무 좋으니까
이분의 책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행복의 지도도 그렇고 이 책도 정말 추천 책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펜코 매장에서 산 집게인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필사하거나 할 때 집어놓고 하면 이렇게 안 접혀서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은요. 짠! 도리스 레싱의 고양이에 대하여라는 산문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루키 책을 사러 알라딘 중고 매장에 갔다가 제목에 이끌려서 그냥 사온 책입니다. 원래는 13,800원인데 8,100원에 사왔고요.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고양이에 관심이 많아요. 원래도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이 책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 지금 많이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고양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너무 귀엽고 어떻게 보면 시크하고 뭔가 되게 막 그런 예쁜 아기자기한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긴 처음부터 되게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그런 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중성화 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옛날이죠. 191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길에도 고양이가 너무 많고 또 이 사람이 살던 시골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 있는 고양이가 거의 40에서 100마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고양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런 뭔가 내가 몰랐던 고양이 히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읽으면서 좀 슬픈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되게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쓴 에세이이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리스 레싱의 생각들을 정말 가감없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 부모가 저지른 짓도 뭔가 감추고 숨겨주고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다 나열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사람과 고양이, 우리는 둘 사이에 놓인 벽을 넘으려 애쓰고 있다. 현대 사회의 모순에 천착한 작가 도리스 레싱, 그리고 그 곁에 머문 다정한 고양이들의 이야기. 뒤에는 좀 다정한 얘기도 나오나 보네요. 제가 지금 읽은 앞부분엔 너무너무 잔혹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쨌든 정말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소설인데요. 이 책은 제가 5월 달에 일본 한 달 살기를 할 때 다운을 받은 책이에요. 아는 지인이 얘기해준 책인데 그분은 이 책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목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보이기도 하고 장폴 사르트르의 책은 제가 안 읽어본 것 같아서 이 책을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다운을 받아서 읽었었는데 저는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난해하기는 했어요. 이 주인공이 하는 말들이랑 이 장소가 바뀌고 하는 게 아직 막 100% 이해는 안 되고 그냥 막 흘려 읽기를 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그 안에서 문장들이 좋은 것도 몇 개 있고 나름 그래도 막 최악 정도는 아니게 읽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읽고 싶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읽으려고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요. 이것도 이북으로 읽고 있는 책인데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있어요.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라는 책이고 마리나 반 주일렌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제 그 독서노트 챌린지에 몽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몽냥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뭔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이
주는 것을 소재로 해서 쓴 책이라고 들었는데 왠지 지금 제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도 받았고 제목이 끌리기도 하고 또 밀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운을 받았죠. 이 책은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 인생의 품위를 찾아서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을 찾는다. 하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고 평생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우리에게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는 힌트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소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책 읽는 책 친구한테 추천받는 책은 항상 기대되고 그냥 뭔가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조금 읽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해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제 독서노트 챌린지에 있는 이보님의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배수아님이 옮긴 책으로 꼭 봐라 라고까지 추천을 해주셔서 한 번쯤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번에 국제도서전이 열렸잖아요. 거기에 가서 딱 한 권의 책을 샀는데 그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표지도 뭔가 진중하고 약간 차분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배수와 옮김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오케이, 요번에는 이 책을 산다 하고 이 책 딱 달랑 하나만 사왔습니다. 지금 이 책도 요만큼 읽었는데 저는 요즘 어떤 거에 끌리냐면 아름다운 글을 쓰려고 글 자체를 예쁘게 포장하는 글 말고 정말 누군가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작가 자신이 자기 소신껏 자기 진솔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책? 그런 책이 요즘 많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이고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 페소아가 살면서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 페소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생각이 날 것들이라는 것, 그게 정말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직 안 읽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히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기대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직 이렇게 읽을 게 많이 남았다니 라고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막 빨리빨리 읽어야지 하고 도전하듯이 읽지 않고 찔끔찔끔씩 제가 읽고 싶을 때 읽으려고 하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 책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요즘 무슨 책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처럼 여러 권을 같이 읽으시는지 아니면 뭔가 한 권만 딱 집중을 해서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책을 뭔가의 목적을 두고 읽기보다는 정말 제가 즐겁기 위해서 읽으려고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책을 읽을지 스스로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책도 댓글로 적어주시고 왜 읽게 된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